안녕하세요. 저희는 멀티클라우드 보안 관리 설정 툴 개발에서의 오픈스택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조민기 그리고 양혁재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조민기라고 하고요. 주로 하는 일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발표 주제를 선정한 까닭은 요즘 너무나도 클라우드가 대세잖아요. 활용도도 너무 높고 편리하고 그런 활용도가 너무 커짐에 따라서 다양한 아키텍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설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잘못 설정을 했을 경우에 정말 큰일처럼 여겨지는 해킹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아키텍처나 아니면 다양한 설정들이 통해서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거를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한 결과물 또는 어떻게 뭐 공부를 해야 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픈스택과 클라우드 보안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픈스택을 모르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발표를 듣는데 좀 더 수월하게 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스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저희가 클라우드와 간단하게 클라우드 보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후에 오픈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픈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보안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픈스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인지 말씀을 해드리고 그런 오픈스택에 대해서 보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라우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그냥 곰곰이 어느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 센터라고 즉 데이터 센터? 너무 말이 어렵나요?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서버의 실제 사용량은 10%에서 15%밖에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분은 일찌감치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은 남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 남는 자원, 리소스가 얼마나 남는지 남는 자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가 도서관을 가면 책을 빌려서 그 책을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받고 대여를 해주면 어떨까? 역시 CEO죠.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떠올렸고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AWS라고 합니다. 이분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개발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도구를 하나 얻은 거죠. 앞장에서 클라우드가 제프 베조스 때문에 나온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클라우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클라우드 특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클라우드는 리소스를 나눠 쓰고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컴퓨터, 태블릿 또는 서버 또는 뭐 핸드폰 그래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요. 우리가 모든 리소스를 사용하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버를 한 대 샀는데 서버가 막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인데 이 좋은 컴퓨터를 다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장비 단위를 정말 최소한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만큼 물리적인 장비를 내가 원하는 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량에 따른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용량에 따른 그 금액만 지불을 하면 되고요.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또한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팅에 사용을 좀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클라우드에 저희 컴퓨팅에 사용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및 유지 관리 비용은 우리가 쓰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물리적인 서버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떻게 구축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일단 가상화라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가상화는 물리적인 컴퓨터 자원을 초상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의 장치를 여러 개처럼 동작시키거나 여러 개의 장치를 묶어 같이 하나의 장치인 것처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한 정말 핵심 기술이고요. 왼쪽은 일반 PC 스택에 대한 아키텍처고, 오른쪽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가상화를 했을 때의 아키텍처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단은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화라는 기술이 가능한 것이고요. 하이퍼바이저에 대해 깊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따로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하드웨어의 물리적 리소스를 VM들에게,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 버추얼 머신과 하드웨어 간의 입출력 명령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이퍼바이저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클라우드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런 정말 다양한 아키텍처와 정말 다양한 설정들이 아까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A 그룹이라고 있는데,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의 위험에 대해서 탑 11을 발표했는데, 왼쪽에 사진이 이제 CSA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위협 11개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가 있지만, 첫 번째 뭐 데이터 침해, 두 번째 미스컨피그레이션, 뭐 잘못된 설정, 그 다음에 시큐리티 아키텍처,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일단은 오픈스택을 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미스컨피그레이션이나 추후 미스컨피그레이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에 사용되는 오픈스택이란 무엇이고, 이런 오픈스택에서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것을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파치의 클라우드 스택과 오픈 스택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픈 스택을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픈 스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일단은 오픈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픈스택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환경을 만드는 오픈소스 플랫폼이고요. 2020년에 설립되었고 6개월마다 꾸준하게 릴리즈를 하면서 계속돼서 서비스, 즉 프로젝트가 추가되고 있는 그런 정말 큰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 그 다음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들과 같은 자원들을 제어하기 위한, 운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운영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여러 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이 정말 어디에 많이 쓰이냐?
어? 오픈스택이 정말 많이 쓰이는 게 맞냐라고 말씀해 보시면은 저희가 2017년, 18년이네요. 17년, 18년에 오픈스택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가 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오픈스택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픈스택이 6개월마다 릴리즈가 되면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정말 보시면 엄청 많은 프로젝트가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도 AWS 기준으로 오픈스택을 비교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메인 시스템? 모르겠어요. 컴퓨팅 시스템인 EC2가 있잖아요. 그 EC2가 버추얼 머신이거든요. 그럼 버추얼 머신 컴퓨팅을 해주는 노바. 그리고 저희가, AWS를 많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AWS에서 사용되는 시큐리티 그룹이나 네트워크를 설정해주는 뉴트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스토리지죠. 스토리지 서비스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스위프트,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인 신더, 그 다음에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인 마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증 IAM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IAM 서비스는 오픈스택에서 키스톤을 담당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픈스택은 다양하게 이제 배포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리프로라든지 오픈스택 헬름이라든지 오픈스택 안시블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프로젝트와 서비스가 존재하고 많은 배포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프로젝트와 서비스가 존재를 하는데 그럴 경우 오픈스택을 구축했을 경우에 어, 논리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보기만 해도 참 어렵고 이게 뭔지 모르겠죠. 저도 솔직히 오픈스택을 거의 지금 한 1년 넘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오픈스택이 너무 어려워요. 오픈스택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스택을 간단하게 기본적인 서비스만 구축했을 경우에 노바, 그리고 우리가 대시보드 역할을 하는 호리즌, 그다음에 키스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본으로 구축했을 때 나타나는 논리적인 아키텍처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아키텍처가 존재하고 오픈스택에는 여러 가지 설정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설정 방법에서는 어떻게 보안을 설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프라 애저 코드라 해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테라폼, 안시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픈스택에서 사용되는 안시블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안시블은 일단은 IAC 기반, 그러니까 인프라 애저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툴 중에 하나고요. 기존 인프라의 쉘 스크립트, 뭐 수동의 CLI 기반, 프로비전 방식에 탈피하여 시스템 코어를 즉 우리가 코딩하는 것처럼 자동 설치하거나 구축 관리하거나 프로비저닝을 구현하는 IT 인프라 코어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정말 내가 안식을 그러니까 인프라 애저 코드에 대해서 궁금하다. 인프라 애저 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구글링을 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시블을 통해서 우리가 오픈스택 보안 자동화를 하는 방법이 몇 개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 공식 도큐먼트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위 사진처럼 안시블이 있고 안시블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디플로이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레빗이라는 큐 서비스가 존재해요. 오픈스택에. 그래서 레빗에 이제 일반적으로 구축했을 경우는 SSL을 안 쓰고 HTTP를 쓰는데 우리가 HTTPS를 써야 SSL 통신을 쓸 수 있잖아요. SSL 쓰는 방식을 코드로 해서 구축한 다음에 오픈스택이 디플로이가 되는데 안시블 하드에닝이라고 해서 계정 또는 뭐 어디트, 그다음에 인증, 뭐 커널 등등의 보안을 다루는 오픈스택 안시블에 존재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옵션을 통해서 내가 오픈스택을
어떤 옵션을, 어떤 시큐리티 옵션을 구축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뭐 트리플 오를 설정하는 방식이나 어, 뭐 오픈스택 매뉴얼을 통해서 인스톨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다 그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설정 파일을 통해서 보안 옵션을 체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체킹 파일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아니, 설정 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안을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은 자체적으로 시큐리티 가이드가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컴퓨팅 서비스 오픈스택에 대해서 오픈스택의 노바 보시면 오픈스택의 노바에 대해서 어, 간단한 가이드를 발췌를 해봤고요. 보시면은 노바 설정 파일의 디폴트 부분에서 어스 스테이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옵션을 키스톤으로 설정을 해라 라는 옵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옵션을 너무 많아요. 뭐 보시면은 대시보드도 있고 아이덴티 서비스, 키스톤도 있고 컴퓨팅 서비스, 노바,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 뭐 신더, 뭐 이미지 스토리지 서비스인 글랜스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서비스 구축한 거에 대해서 보안 옵션을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코드로 구현한 방법이고요. config라는 객체는 제이슨 객체인데, 여기에 그 각각의 설정 파일에는 옵션 헤더가 있어요. 헤더에 옵션의 값을 비교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값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이 방법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시큐리티 가이드에서 보시면은 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니구나. 이 여러 개 다 아니면은 옵션이 설정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하게 코딩을 해서 하면은 저희가 오픈 스택에 대해서 간단한 보안을 저희가 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와 같은 코드로 오픈 스택을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간단하게는 이런 옵션을 통해서 오픈 스택 보안을 신경 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오픈 스택이나 여러 가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양혁재님께서 발표를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이 원래는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장기간 연기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창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표와 연관지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위에 설명드린 보안 자동화 과정이 어떻게 솔루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세계 보안 컨퍼런스인 RSA 2020에서 메인 토픽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해라. 통합 보안이 필요하다. 뎁스옵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제로 트러스트는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기본 자세로서 보안을 지키자는 건데 실제로 보안 사고는 내부자에 의한 사건이 종종 생기므로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빡빡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합 보안은 IT 인프라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걸 지켜내는 보안 또한 복잡해지는데 이런 중구난방 펴지는 현상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뎁스옵스입니다. 뎁옵스까지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뎁스옵스는 흔치 않은 개념으로서 하지만 뎁옵스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개발과 운영 그리고 보안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트너 레포트를 보시면 19년도에 CSPM을 필수 솔루션으로 선정한 내용이 보입니다. CSPM이라 하면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 클라우드에 꼭 필요한 보안 규정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왼쪽에 있는 그 RSA가 제시하는 세 가지 보안 토픽들을 오른쪽에서 가트너가 제시하는 CSPM 솔루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최초로 테이텀 C3라는 제품명으로 CSPM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AWS, Azure, GCP, 오라클, 오픈스택, 쿠버네티스, 도커 등 7개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호환하도록 만들었고 국내외 6개 이상 메이저한 컴플라이언스, 즉 보안 규정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품을 완성하고 실제로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에 오픈스택의 보안에 관련해서 한 그 조민기 발표자분의 소개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이런 제품들을 스크립트 형태가 아니라 API 통합을 통해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규정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된 클라우드 자산들을 자동으로 시각화를 해주고 규정을 스캔하면서 잘못된 규정들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가이드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레포트까지 PDF로 제공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모두 일일이 자동화가 되어서 일어나며 고객이 사용하는 기업용 솔루션 등 그런 툴들과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뎁스옵스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대시보드에서는 보시면 여기 하이, 미디움, 로우, 패스가 나왔는데 어떤 전체적인 통합 보안 규정에 대한 관리가 크리티컬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다. 그리고 좀 낮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왔다. 몇 가지는 양호하게 지켜졌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시해주는 저희 대시보드 화면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미지 그 디자인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한번 자랑하는 의도로 올려보았습니다. 저희 테이텀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개발부터 운영까지 이 데브옵스의 전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데브옵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데브섹옵스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하나 구축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이런 비전을 가진 회사가 하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 외에 추가적인 문의나 질문은 메일링을 통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